밤은 어떤 시간인가요? 별빛 아래 낭만이 있는 장소에서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차를 마신다면 마음의 크고 작은 생채기들도 아물 것만 같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이 꽉 차 있다면 또다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텐데 고흐는 전면의 자리들을 비워놓았죠. 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밤의 테라스입니다. 이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나레이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좀 특별하게 영상을 시작을 해봤는데요. 방금 보신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화가 고흐의 명작 밤의 카페 테라스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일단 아름답다. 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나가면서 언뜻 들었던 단편적인 지식이 떠올라요. 뭐 예를 들어서 고흐의 비극적인 삶이라던가 인상주의 화가라는 것도 떠오르고 밤의 카페 테라스의 배경이 된 프랑스 소도시 아를이란 것도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읽고 나니까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좀 피곤한 마음에 여유를 주고 싶을 때 고흐의 이 그림을 떠올릴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김선현 작가의 그림의 힘입니다. 저자 김선현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20년 넘게 미술치료에 종사해온 미술치료계의 최고 권위자이자 트라우마 전문가라고 합니다. 국내외 재난 현장들, 세월호 사건이라던가 포항 지진 등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피해자 유가족의 상담을 도맡았다고 하는데요. 김선현 작가가 원래 예술에 관심이 많고 그림을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했던 미술치료에 뛰어든 어떤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미술치료 방식이란 게 상담 시간에 자기의 마음 상태를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내담자를 만날 때 그림을 보여주면서 내면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해요. 서문을 보면 저자가 되게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병이 심하게 진행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 김선현 작가가 직접 그 병실을 찾아가서 그 환자에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명화들을 보여줬다고 해요.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던 환자가 이제 김선현 작가가 보여주는 그림을 계속 보더니 눈물을 갑자기 흘리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풀어냈다고 해요. 그림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자신의 내면을 언어화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일화가 김선현 작가의 첫 번째 미술치료 사례라고 해요. 이 사례를 시작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미술치료를 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그림을 엄선해서 수록한 책이 바로 이 그림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 소개를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할까요? 그림의 힘은 2015년에 처음 출간된 책인데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예스24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베스트셀러가 올해 표지와 판형을 바꿔서 리커버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표지를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앞면에 제목이 없고 띠지가 없다는 점인데요. 얼마 전에 서점에 한번 구경을 갔는데 또 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서가에 비치된 책에도 띠지가 따로 없었어요. 보는 사람들이 그림의 힘을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림을 가리는 요소를 최대한 제거를 한 게 이제 눈에 띄었고요. 이 책의 제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먼저 이렇게 책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책 날개를 보시면 보통 이제 이 날개에는 뭐 저자 소개라던가 뭐 출판사의 다른 책들 같은 게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리커버 에디션은 책 날개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커버 에디션의 또 다른 특징은 책 크기를 줄여서 휴대성을 높이고 독자가 그림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본문 구성에도 변화를 주었다고 해요. 앙리 마티스의 붉은 조화라는 그림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예시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구판에서는 한 면의 세로 방향으로 삽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리커버 에디션에서는 2페이지에 걸쳐 그림을 넣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리커버 에디션에서는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그림을 좀 크게 볼 수 있게 실었고요. 리커버 에디션이 책 크기는 더 작아졌는데도
이렇게 그림은 좀 더 오히려 시원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에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어떤 휴대성과 보는 사람의 편리함을 더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책이 크기가 작아졌다는 소개를 들었을 때 크기가 작아져서 휴대성이 좋아진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림의 크기가 작아져서 조금 그러면은 좀 아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본문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나니까 어떤 휴대성과 가독성 두 가지 효과를 다 개선시킨 걸로 이해가 돼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커버 에디션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본문은 총 5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일, 사람관계, 부와 재물, 시간관리,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5가지 파트를 선정한 기준은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가장 향상시키고 싶은 요소라는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트별로 한 15개 정도의 다양한 작품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각 파트별로 제 마음에 들었던 그림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그림에서 어떤 효과를 느낄 수 있는지 그림이 어떻게 내면의 힘을 고취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 파트는 지친 머리를 맑게 하고 에너지와 의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그림은 드가의 시골 경마장이라는 그림인데요. 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싫어하는 업무들도 담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저자 김선현 작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그런 내담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림이 바로 이 드가의 시골 경마장이라고 합니다. 드넓은 초원에 말이 앞에 서 있고 평화로우면서도 좀 탁 트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이렇게 초원을 그린 그림은 많을 텐데 왜 유독 이 그림이 좀 일에서 지친 내담자들의 어떤 마음에 들어오는 그림일까요? 저자는 이 앞에 있는 서 있는 말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초원에 있는 말을 그릴 때는 좀 초원을 달리는 그런 역동적인 말의 모습을 그릴 것 같은데 이 말은 운송이라는 기능을 지금 수행하지 않고 그냥 초원 한 구석에 가만히 서 있죠. 말을 움직이는 이 남자도 그냥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요. 그래서 김선현 작가는 만약에 이 말이 초원을 달렸더라면 업무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그런 역동적인 그림을 보고 되려 피곤함을 느낄 텐데 이 그림은 그와 반대로 아무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말의 모습을 보면서 좀 쉼의 정서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내담자들의 사랑을 받는 그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사람 관계 파트인데요. 인간관계에서 받는 외로움이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파트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그림은 르누아르의 2가지 작품이었어요. 피아노 치는 소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렌지, 그린, 또 브라운 3가지 색감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따뜻한 색감이 우리 뇌에 전달이 되면 되게 편안함을 느끼게 된대요. 어떤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나 외로움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물랭 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이 그림도 어른이 되면서 주변에 사람이 줄어든 경우를 겪는 그런 내담자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행복해 보이는 인물들의 표정에 주목을 한대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얼굴의 표정을 살리면서 다른 디테일은 좀 생략한 그런 화풍이 느껴지는데 내담자들이 이 인물들의 행복한 표정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인물들의 표정에 공감을 하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 파트인데요. 돈 파트에서 소개되는 그림들은 나와 돈의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그림들이라고 해요. 제가 좋았던 그림은 밀레의 봄이라는 그림인데요. 짠! 저는 밀레 하면은 만종이라는 그림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그려진 인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런지 좀 무거운, 엄숙한 약간 그런 분위기가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좋았냐면은 전체적으로 색감은 좀 차분하면서 가운데에 어떤 빛이 집중되어 있어서 편안한
무드를 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왜 돈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좋으냐면은 사람들이 꿈꿔오는 되게 전원의 여유로운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돈은 수단일 뿐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번째, 시간 파트에서는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아픔, 현재의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완시키는 그림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파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림은 프리다 칼로의 머리카락을 자른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의 모습에서 내가 느끼는 불만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마를 입고 머리를 기른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떤 머리를 과감히 자르고 남자의 전유물이라고 많이 생각되는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면서 좀 심리적인 해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림을 보면 프리다 칼로가 가위를 쥐고 있고 프리다 칼로가 자른 본인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뭔가 해방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작품의 발표 시기를 감안하면 그 해방감이 더 고조될 뿐더러 어떤 지금 시대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그림이 1940년에 발표가 되었다고 해요. 여성이 치마를 입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졌고 정장은 남성의 것이라고 더 많이 생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렇게 프리다 칼로라는 여성이 머리를 자르고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니 과감함과 기어이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해방감이 느껴져서 되게 저한테 후련하게 다가왔던 그런 그림이에요. 마지막 파트, 나 자신은 내면의 최상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림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특히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보면 좋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티스의 이카루스입니다. 이 그림의 강렬한 파란색이라던가 인물의 과감한 자세, 희망을 상징하는 색인 노란색이 어우러져서 내면의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각각의 파트별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같이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그림에서 어떤 힘을 느낄 수 있을지 좀 작가의 설명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책을 읽고 제가 좋았던 점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다양한 그림을 되게 생생한 컬러로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처럼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작품뿐만 아니라 유명한 작가이지만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그런 작품, 생소한 작가의 작품, 중세, 현대, 서양화도 소개가 되어 있어서 네, 되게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되게 유명한 작가이지만 제가 이 책에서 처음 본 좀 생소한 그림이 있는데 뭉크의 태양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뭉크 하면은 당연히 그 절규하는 그 그림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래서 좀 뭉크하면 약간 그로테스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태양 같은 경우는 되게 전체적인 톤이 일단 파스텔 톤이고요. 그리고 태양이 빛나는 그런 방사형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런 찬란한 그림을 뭉크가 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되게 의외이기도 했고 그림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시대와 지역을 넘나들어서 되게 폭넓은 범위에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서 미술관을 테마로 한 그런 여행을 한 느낌이 들어서 네,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2번째로 좋았던 점은 이 책에서 소개되는 감상법이 좀 제 마음에 와닿았다는 점인데요. 미술 감상을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미술에 대해 워낙 잘 모르다 보니까 뭔가 미술관에 가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감상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뭔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박이 은근하게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지를 어떤 색채의 지식이라던가 뭐 심리학적 지식, 또 내담자들의 반응까지 곁들여서 되게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림의 색감이나 그림의 요소를 어떻게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좀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림에서 내가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구나. 내 실생활을 되게 환기시키는 내 내면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상황이 좋지 못해서 미술관을 제가 간 지 되게 오래됐지만 미술관에 갈 수 있게 된다면 그림에서 배운 그런 감상법을 떠올리면서 좀 더 그림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 책의 속표지를 넘기면요. 이렇게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가이드 같은 건데요. 그림을 순서대로 감상하지 않아도 좋다고 해요. 다 읽고 나니까 정말 그림을 순서대로 감상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느낀 것이 이게 소설처럼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그림별로 따로따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인간관계 파트를 먼저 읽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목차를 보면서 나는 이런 효과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 사교적 활동이 하고 싶다 하면은 목차에 맞는 그림을 펴서 뭐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추천하고 싶은 이 책의 감상법은 다 읽고 나서 그냥 마음에 드는 그림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책상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저는 지금 표지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냥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좀 뭔가 눈의 피로를 좀 덜어주고 싶을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 그림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일을 하기도 했고요. 이 책은 참 무엇보다 편하게 감상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김선현 작가의 그림의 힘 리커버 에디션인데요. 이 책은 일상에서 좀 그림을 보면서 힘을 얻고 싶은 그런 분, 미술관이 그리우셨던 분, 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미술관에 자유롭게 다시 갈 수 있는 날이 금방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